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매주 화요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때문에 화요일 기다리시는 분 많이 계세요.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승규 이사의 시각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는 없었지만 1단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기술주 주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 눈높이를 높여잡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아시아 국가로 한국과 대만을 선정했고,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사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6년 만에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의 유럽 판매 승인 획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 거고요. LG노텍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 업체 Y엔텍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화려하게 상장한 새내기주 센트럴모텍이 상장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슈들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시장도 언제 사상 최고치 밟아보나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관련해서 기대를 가져볼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됐다라는 부분. 이것이 미중 무역 갈등, 이제 무역 해결의 어떠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M&A 이슈가 들리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3% 간반 급등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단서를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은 두 가지 반도체 M&A 이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M&A와 반도체 회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지향이 큰 국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기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번외로 보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가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몰딜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져 왔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먼저 이제 파지티브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번 29일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연말 산타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MSCI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 때문에 아직은 힘들 수 있다. 일단 먼저 스몰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워낙 대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거하고 봤을 때 일단 홍콩에 대한 이슈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좌지우지 될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상장 자체가 일부에서 이제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재차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쪽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끼치긴 끼칠 것 같은데 그리 크지 않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근본적으로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될 때 이미 미국의 장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죠. 분명 이거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미국의 안 좋은 면은 바로 커플링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 자체가 그동안 국내 같은 경우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올해 연말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보수적인 부분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는 보수적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야 종목이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는 보수적이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치는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조정이 일어났을 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 할까? 그 고민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주 점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램시마이스시 유럽 판매 승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이죠. 원래 기존에는 정맥 주사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는데 예.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좀 더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램시마이스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뭐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개량한 오리지널의 개량약을 바이오 베터를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요. 1차 치료제보다는 비싼데 2차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1차에서 내성 보인 이 환자들이 이제 2차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이 램시마이스시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쪽으로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8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조정 받았다가 오늘 조금 오르긴 하네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늘 셀트리온은 공부는 해야죠. 예.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개량 신약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네릭인데 제네릭보다는 더 큰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경쟁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제품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셀트리온이 그동안 출시했던 제품들 자체도 가격이 계속 단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셀트리온의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증을 다변화시키거나 저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비즈니스를 다각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그동안 리스크로 봐왔던 부분들을 해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면은 일단은 먼저 지난번 과거를 좀 되짚어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장주들이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즉 셀트리온이 이제 회계감리 이슈와 삼성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신라제 그리고 이제 코롱 티슈진으로 불거진 바이오 의약품 R&D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 그러나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바이오 업종에서 빛을 볼 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 때문인 거죠. 그만큼 이제 그동안 R&D 기술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볼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를 재차 회복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 근래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는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는 비중을 확대시킬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바이오주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근래에 들어서 바이오주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주 쪽으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관점 보고 계신데 지금 주가에 일단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SK 바이오랜드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SK 바이오랜드가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서 가는 이런 구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SK라는 지주사가 100% 자회사로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랜드는 계열사고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이오랜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연관돼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할 거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항상 조정 국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 시점 가점에서는 한 번쯤
차익 실현하고 재차 아하. 이제 투자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주는 이제 봐야 된다 하셨으니까 어떤 거 볼까요? 종목이요. 바이오 기습적으로 예. 제가 바이오주를 제가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바스켓 형태로 예. 매집을 해서 가져가시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떤 한두 종목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로 투자자의 마음하고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좀 집요하게 종목 하나하나 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LG노텍 요즘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매출 8조 원 진입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연초에 아이폰 판매 부진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에도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거 포착이 되고 있고 애플의 이제 신제품의 3개 모델 중에서 2개의 트리플 카메라 모듈이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대표적으로 납품 업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갤럭시 S11 내년에 출시 예정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카메라 모듈 주가 요즘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LG노텍이 그동안 주가가 억눌렸다가 최근에 올라왔었죠. 근데 억눌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의 영향이었어요. 그러나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가 5G,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 5G 폰이 향후의 대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의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도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한 판단은 이제 투자자들께 이제 맡기고 싶긴 하지만 따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 자체를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 LG 이노텍 확인을 해보고요. 시간이 없는데 이 종목 하나 짧게 한번 볼게요. 폐기물 관련주 요즘 신고가 도전을 다시 하고 있어서요. YN텍 보겠습니다. 폐기물 일괄 처리 시스템을 하고 수집 운반부터 최종 처리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매립 처리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어느새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점프, 주가도 연초 대비했을 때 100% 넘게 급등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YN텍뿐만 아니라 쓰레기 관련된, 이게 쓰레기랑 폐기물 관련주가 요즘 죄송합니다. 흐름이 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폐기물 관련주들 자체에 대한 실적은 이미 3분기 때 검증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YN텍이 대장주로서 주가가 급등을 해왔었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단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과 지역적인 이기주의, 그다음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서 쉽게 폐기물 처리 장소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 위주로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 단가가 상승하는 구조, 즉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YN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락할 때는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YN텍과 관련돼 있는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한 가지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인선 EA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원픽, 인선, ENT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한영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